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또 1월 부가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1월달 부가세 신고 시즌을 맞아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작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이제 1월 달에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연휴가 껴서 1월 27일까지 좀 납부 기한이 연장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되니까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에 좀 활용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부가세 신고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해오셨던 사장님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존에 놓치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사장님들께서는요,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부가세 신고에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도움을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사업에 사용하지만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카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가 이제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자 명의로 만든 카드가 아닌 대표님 개인 명의의 카드라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홈택스에 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용 경비로 이제 사용하겠다, 이 카드를. 그래서 이 카드에서 지출되는 경비는 사업용 경비가 맞다,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가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등록을 해 주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는 작년도 분이잖아요. 이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는 등록 이후부터 자료가 조회되기 때문에요, 이미 사업용으로 작년에 사용하신 카드가 있다고 하시면 세무 대리인한테 이 해당 사용 카드 내역을 보내주셔야지만이 누락 없이 해당 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셔서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반드시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으신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장 임대료 등에 대해서 전자가 아닌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세무사들은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사업을 좀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 발행, 뭐 전자 외 발행,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전자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임대인께서 또는 이제 임대인이나 거래처에서 보내주시는 세금 계산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 세금 계산서 그 이미지에 제목에 이제 전자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제 전자로 발행된 건이 맞습니다. 근데 전자라는 말이 안 붙어 있다, 그럼 이거는 전자 이외의 방법, 일반적으로 종이로 발행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종이 세금 계산서에 해당을 하니까요, 이렇게 종이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이 세금 계산서는 세무 대리인한테 보내주지 않으시면 세무 대리인은 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이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있다,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한테 반드시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달하실 때 뭐 한 번에 모아서 전달을 하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는 있는데, 좀 누락이나 분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시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는 즉시 세무 대리인한테 이제 전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래처 중에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또는 발행받지 않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신 사장님들을 보면요, 배달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등의 별도의 증빙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렇게 좀 권유를 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 대행 업체뿐만 아니라 거래를 하면서 증빙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라고 하신다면은 먼저 부담한 이제 부가세 상당액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을 좀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 사업자도 많이 있으세요. 이제 뭐 간이기 때문에 증빙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정말 영세한 규모의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그러면 뭐 증빙이 없더라도 뭐 오히려 증빙이 없이 거래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리과세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과 좀 상의를 해 보셔서 증빙을 좀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냐. 물론 받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원칙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로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조회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매장에서 포스 기기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주로 받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요, 반드시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조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세무 대리인한테 그 아이디와 비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자 등록을 내고요, 포스나 이제 카드 단말기를 적법하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요, 해당 카드 매출 자료가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신금융협회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세무 대리인은 그 카드 매출 내역들을 홈택스에 집기가 되어 있는 걸 바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확인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카드 이제 결제 수수료 같은 것들이 별도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장을 할 때 누락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에서 불러와지는 카드 매출 및 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하고 국세청 그리고 사업장에서 확인이 되는 이제 매출 자료 같은 것들을 크로스 체킹해서 어떤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조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핸드폰 비용이나 전기세 같은 것들을 지로로 납부하시거나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요, 한전에다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료도 사용하고 있으신 통신사에다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해당 결제를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이제 입혀서 진행하고 있으시다면요, 그때는 굳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실 필요 없고요. 해당 신용카드 전표도 세금계산서 동일한 적격 증빙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부가세 공제에 있어서는, 또 비용 처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번 달에 있는 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